오늘은 레전드 프로듀서 단편선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편선입니다. 경희대학교 나오셨나요? 신문방송학과, 영상정보학과. 네, 음악을 전공을 안 하신.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피아노 치다가 힘들어가지고 아, 때려치게 돼요. 하려고 하다가 그 반복 학습이 좀 안 되는 타입.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아빠한테 이제 그 전에도 한번 두드려 맞았었거든요. 음악 한다고 했다가. 나도 왜냐면 맞았는데. 음악 한다고 하고 난 자퇴하고 인디 밴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아, 사람이란 게 역시 모름지기 대학에 가야 된다. 아, 그렇지.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맞다 그렇지. 보니까 확신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클래식 작곡가에 가야겠다 이러고 트레이닝을 막 하고 시창도 잘했고 처음도 잘했고 뭐 화성학도 잘했는데 피아노가 너무 안 되는 거. 가면은 현대음악 같은 거 막 들려주면서 엄청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야 가면 너도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근데 들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듣는데 어릴 때니까 모르잖아요, 음악을 그렇지, 잘. 그렇지. 그래가지고 씨발 이딴 거야? 이걸?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약간 이걸 하러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뽕에 차 있었구나, 뭔가. 인디 밴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지 이러고 작곡가 지나가 때려친 이거는 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본인 의견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내 의견. 그렇지. 아니 당신 그랬고 지금은 후회해요. 그걸 더 좀 해볼 걸. 물론 나는 그 신문방송학이나 뭐 영상 쪽으로 공부한 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그 음악을 더 딥하게 공부했으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한계가 있고 숙제가 있는데 그 한계들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그 트레이닝을 안 해가지고 난 다른 걸 찾았지만은 그거를 할 수는 없게 됐다. 길이 어쨌든 가졌는데 돌이켜보니 아쉬운 게 있었다. 이 첫 번째 그 학교 얘기 한 번에 이때 질문 얘기가 하나 해결이 됐네요. 그런가 봐요. 이거 이 이력은 이 스타우즈처럼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막 올라가고 있죠? 합성해야 돼. 할 줄 아나 나? 음악을 우리가 듣잖아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네.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듣고 판단하는지가 좀 궁금했다, 나는. 그건 사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어릴 당시만 해도 림프 비즈킷 하면은 사실 좀 싼마이 같고 맞아. 대충 맞네요. 록 음악임에도 뿌시고.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커서 들으니까 또 사실 좋더라고. 나도 근데 얼마 전에 들었거든. 네. 진짜 좋은 것 같아. 네. 어떤 것은 좋지 않다, 어떤 것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 소신 발언을 해보면 나는 진짜 안 좋은 음악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림프 비즈킷을 얘기를 좋은 음악 나쁜 음악 하면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런 음악들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내 이제 좋은 음악 들어라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좋은 음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음악적인 가치를 크게 지니지 않은 음악은 배우는 학생한테는 그렇게 좋은 음악이 아닐 수 있다. 근데 나는 한 끝이 있는 음악이 좋다, 기본적으로. 한 끝이. 뭔가가 한 끝이 어딘가에 존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시점적인 추상적인 음악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딴 것과 구별되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 라고 하면은 좋은 음악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음악가로서 생각할 때 그런 면인 거고 학생들이 듣기에 좋은 음악은 기준 어떻게 삼으면 공부하기에 좋다, 이런 추천도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뭐 어떤 사람들일지 모르죠.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음악을 듣고서 여기에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일 수도 있어,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듣는다고 해도 이게 내가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 음악은 어떤 부분이 되게 훌륭해. 그런 부분이 조금씩 명료해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 뭐 일률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 자기가 최소한 자기의 언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반대로 내 음악에 대해서도 그 추상적일 수도 있고 구체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왜 좋아요? 최소한 나의 마음에 이래서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딴 사람들도 그거 듣고서 난 근데 이건 이래서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음악을 듣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은 좋다. 음악 중에 게으른 음악들도 존재하거든요. 맞지. 사실 그러니까 양산형으로 트렌드를 쫓아가지고 만든 음악들이 보통 재미가 없어져. 재미가 없지. 왜 재미가 없냐면은
꽂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진일보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너무 없이 가면은 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인디 음악과 대중음악이라는 거의 차이.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력의 차이다. 자본력의 차이. 자본력의 차이고 인디 음악을 하는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많은 걸 결정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해. 내 돈 박아서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맞아요. 내 돈을 어떻게 내 돈 가지고 뭔가를 보여줄지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고 상대적으로 메이저 같은 건 돈이 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당연히. 그 투자자들이 좀 바라는 바들이라는 게 있을 건데 뭐 아이돌 팝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음악이라든지 이것도 충분히 아티스틱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아티스틱한 게 그 회사 안에 영리 법인이 원하는 것들하고 잘 맞아 떨어지면은 해피해지는 거고 아니면 박살나는. 그러면 투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체성이라는 요소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뮤지션 자체로서의. 개인적으로는 대중음악이라고 하면은 돈이 만들어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인디 음악도 돈을 만들어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함. 물론 이제 돈을 못 만들어낸다고 해도 자기가 뭐 이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존하면서 예를 들면 알바를 한다든지 뭐 투잡을 뛴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존을 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뭔가 만들어져야죠. 그러면은 그거랑 이어서 인디 음악가로 살아남기가 현 시대에 가능합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목표이긴 한데 일단 스포티파이에서 발표한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때 1%에 있는 뮤지션이 매출의 95%를 발생시키고 맞아 나도 봤어요. 상위 10%가 99% 맞아. 빈부격차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지 이게 재생산이 가능한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는 뮤지션인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단 말이죠. 나보고 너는 음악 왜 해? 라고 하면은 난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음악을 해서 뭘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뭐 심야식당 같은 게 있어. 외곽 쪽에 있는 곳에 심야식당을 하나 만들고 그 식당을 오랫동안 잘 운영하면서 알고 찾아오는 좋은 집을 만들고 싶은 거에 난 가깝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중화되는 경우 대중화되면은 그럼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그런 때는 오지 않았고 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잡을 갖고 뭐 회사 같은 거 다니면서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면 난 돼. 일 수도 있잖아. 뭔가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자기가 어떤 목표하는 바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고 저는 그 어떤 인생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목표하고 있는 것과 내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도 문제일 수 있고 혹은 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뭐 자원이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뭐 거기에 외모도 있을 수 있어. 뭐 노래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춤의 실력도 있을 수 있고 작곡, 작사, 편곡에 대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 거기에는. 근데 여기로 갈 수가 없거나 힘든 부분들이 생긴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괴리가 심해지면은 그게 사실 더 불행해지는 것이다. 본인의 경험적으로 인디 음악가가 먹고 살기 가능합니까? 봐왔던 어떤 친구들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렵다는 게 정상 아닌가? 그렇긴 하지. 아이돌도 먹고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관점에 따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탑 레벨에 있는 아이돌들은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가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아이돌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학생들 중에서도 아이돌 데뷔한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름 들으면 알 법한 팀의 리드 보컬이고 이렇거든. 근데 아직도 정산이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도 있대. 그럼 왜냐면 투자금을 상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디 음악을 하면서 멋짐이라고 느꼈던 게 그거 같기도 해. 망하더라도 내가 감당되는 선으로 망하고 우리 아까 말했던 목표치가 어느 정도 상회했을 때 오롯이 내가 그거를 다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내가 다 그거에 어떤 칭찬도 받고 음악가로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인디 음악 했을 때. 저는 뭐 성장이라고는 정기는 성숙해진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 인간으로서나 예술가로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자기 자신과 그 곁에 있는 친구들 혹은 이웃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감당 못할 정도는 그렇지. 아니다. 인디 음악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비단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일 안타깝고 스스로가 아쉬웠던 게 협업을 못했던 게 나는 지금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나는 네네네. 은퇴한 입장에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단편선 씨는 프로듀싱을 하니까 여러 음악가들 혹은 우리 감독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하고 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협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어필해 줬으면 좋겠어요. 협업을 선택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음반을 만들고 하물며 조그만 싱글 하나 음원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제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이런 원론적인 것들이 있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프로젝트다예요. 음악을 만드는 거지만 음악이라는 건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프로젝트고 프로젝트라는 건 무엇이냐? 프로는 앞으로 젝트, 뭐 오브젝트 할 때 그 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던진다. 던진다는 의미에서 뭔가를 발표하고 퍼블리싱하고 이런 개념인데 기본의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여기에는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돈 혹은 뭐 이런 스튜디오 정신적 자원 들어가고 그렇지. 시간적 자원 들어가죠. 오롯이 이제 그런 것들이 투여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워질 수 있고 설령 한번 실패한다고 해도 그 실패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면 실패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워. 어디까지가 실패냐를 상정하고 반성하기도 어렵고 나 실패한 건가?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았어? 막 이런 요소들이 생기는데 협업을 하면 여기까지는 우리 해보자. 근데 그거보다 상회하지 못했으면 이번 거는 반성하고 다음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업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마음같이 안 되거든요. 진짜 그렇죠.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맞아요.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지 혹은 요구할지 요청할지 같이 네고시에이션 할지 협상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때그때 판단을 계속 해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작업했던 이제 엔지니어인 천학주 학주 씨 하고도 막 얘기를 했는데 학주가 그런 얘기 하는 거 메이저는 이를테면 스튜디오 가가지고 백날 녹음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정말 많은 테이크 따가지고 녹음하자면 우리는 스튜디오에 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왜냐?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적인 자원 안에서 100% 만족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네고시에이션을 할지 스스로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태도로서. 맞아. 근데 난 그거 완전히 맞아요. 나도 동의해요.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네고시에이션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해야 돼. 스스로랑도 그렇고 타인과도. 이 정도 됐으면 내가 80%가 목표야. 72%? 오케이. 뭐 이렇게 하든지. 그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내가 한 끗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 한 끗을 챙겨야 돼. 한 끗을 챙겨 나가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난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 우린 다 할 수 없어요. 한정된 자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도드라지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 도드라짐이 쌓였을 때 그게 안 돼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디 음악의 멋진 점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 안에서 이걸 짜내던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즐기는 음악이기도 하거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했는데 그 안에서 와 이걸 냈어?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 마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웍도 보거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걸 맞아. 우리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야. 오래된 얘긴 하지만 크라잉넛의 말 달리자를 너무 어릴 때부터 들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크라잉넛이 좋은 시스템을 연주를 한다고 할 때 그때 그 느낌보다 더 좋을까 나쁠까? 여기는 좋은과 나쁨이 없지. 그렇지. 없지만 달라. 편선 씨가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한 끗을 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편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그거는 너무 개별적인 것들인 케바케다. 그러니까 음악에는 보편성도 있고 개별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보편성과 개별성이 어떤 밸런스 안에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티스트들의 개별성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냐의 문제. 일례를 하나 좀 들어봐 줄 수 있어요?
저는 천용성이라는 아티스트 제가 이제 작업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천용성하고 작업을 할 때 용성의 보컬을 객관적으로 전혀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자신도 물론 전 되게 매력이 있다고 맞아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은 가사를 쓰는 능력이 너무 탁월해요. 그렇죠. 멜로디도 정말 천재야, 잘 쓰고 천재. 그래서 그러면 그 가사들을 어떻게 이미지화를 시킬 것인가 이 악기들 가지고 막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니까 악기가 하나의 등장인물처럼 이 악기가 어떤 조연을 해주고 빠지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보리차라는 보리차. 음악이 있어요. 사랑 많이 받았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런 멜로디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 멜로디가 어딘가의 경양식집이나 찻집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서 들었을 때 근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갖고서 근사할 이제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근사해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이 들릴 것 같아 음악이. 성과형이라고 맞아요. 뮤비디오도 있는데 제 20회 한국 대중목상 대단하죠. 최우수 포크 음반 부분은 수상했답니다. 어쨌든 성과형이 둘이 부부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들이 너무 부부인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왜냐면은 자기들은 이걸로 데뷔 음반을 내는 건데 약간 뭔가 부끄럽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때 다 만든 음악들인데 민망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하다가 설득을 했어. 님들이 부부가 아니면 이 서사가 완성이 안 된다고. 님들이 일단 내가 생각해 이거는 포크지만 성인가요다. 이미 우리도 성인이잖아. 그렇죠. 나이가 작년이에요. 중장년에 가고 있잖아. 작년이야. 당신들과 함께 늙어온 이제는 중년이 된 친구들이 들었을 때 좋아할 수 있는 맞아요. 음악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성인가요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성인가요 연주하는 자네들이 부부여야지 말이 된다고. 서사적으로 볼 때. 도박경 홍서범 같은 거지. 맞습니다. 결국은 드러난 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음악적인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음악이란 건 사실 기본적으로는 맥락들과 함께 움직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서사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 새로 나온 신보도 보면은 거기에도 서사로 가잖아요. 그럼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곡을 작사 작곡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 어려움들이 그 안에 드러나니까 나도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스럽더라고. 몰입을 하게 만드는 맞아. 아티스트란 거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픽션이야, 픽션. 픽션이지. 나는 소설가라고 생각해. 소설가. 개인적인 어떤 견해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러티브가 있을 거고 그 내러티브가 어떤 픽션 소설처럼 되고 이게 사람들한테 읽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켜켜이 쌓이면서 또 어떤 서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앨범 이제 들어보니까 그 서사를 알아서 그런지 좀 더 즐길 거리가 많은 느낌이었어. 그 아티스트의 그 세부의 내용을 조금만 한 끗만 아는 거잖아. 나는 조금 더 아는 건데도 더 재밌게 들리더라고 음악적으로. 음악이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면서 사람 자체가 전달이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인스타그램 많이 하나요? 엄청 하진 않음. 근데 인스타 보면은 광고나 쇼츠 같은 거 광고 뜨면 봐요? 광고를 보면은 그 음악하는 친구들 영상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맞아. 그 사람들 음악을 듣고 팬이 돼본 적이 있어요? 아직 그렇게 해가지고 팬이 된 적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생각이 든 게 이제 서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통해서 요새 젊은 아티스트는 그 서사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나라는 좀 나이 있는 사람까지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그라운드 안에서는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고 실제로 포스트 말론도 유튜브로 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뉴미디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거나 했던 그런 경험들은 좀 있나요? 저는 옛날에 아티스트와 한창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할 때는 이틀에 한 번씩은 인스타든 뭐든 올린다라는 어떤 개인적 목표가 자료를 계속 있었어. 올린다. 무조건 뭐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건 벌써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근데 10년 전이면 굉장히 빨리 앞서서 했네요.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전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것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다만 어떤 방식으로 앞에 사람들이 해왔는지 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같이 보는 건 중요한 일이죠. 홍보의 방안이나 그러니까 프로듀서야. 그래서 이제 단편선 씨 이번에 이제 또 순간들 내잖아요. 순간들 내면은 홍보를 이제 어떻게